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쇠 토킹북의 진행자 신경수입니다. 오늘이 8월, 항상 아시다시피 신경쇠 토킹북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7회가 됐네요. 57회. 우리 신태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건데, 벌써 이 토킹북을 하게 된 지도 잠깐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여 년 됐나요? 10년. 쭉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쭉 하다가 작년에,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번. 근데 하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년을 쉬었어요. 쉬고, 그냥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잠깐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1년을 못 하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월 1회씩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좋은 점은 오시는 이제 저자님들하고 이야기하지만은 단점은 이게 사람이 없는 데서 카메라만 보고 떠들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원맨쇼 하는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장점은 어쨌든 안 계시니까 마스크를 저희가 벗고 할 때라는, 그래서 굉장히 발음도 그렇고 기분은 되게 약간 상쾌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57회 신경쇠 토킹북. 오늘은 아침에 읽는 지혜의 말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신태균 삼성인재개발원의 부원장님이셨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는 직함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뉴욕 주립대 한국분원의 석좌 교수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겸직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셔서.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이게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신태균 박사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내신 책이에요. 인재의 반격이라고.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팔렸고 굉장히 인기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지혜의 말을 올해 지난달에 내셨는데,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하고 얘하고는 장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장르가 틀리죠. 그래서 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책을 내셨나요? 이제 뭐 제가 책을 좀 쓰려고 하는 생각은 현직에 있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준비라고 할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쓸거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전문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재의 반격 대표적인 책입니다. 뭐 제목은 인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문명, 산업, 그렇죠. 예. 뭐 기업, 경영, 혁신, 조직, 리더십, 인재, 교육, 그다음에 인생, 이렇게 큰 그 화두를 집약해서 이제 낸 첫 번째 책이고요. 이제 앞으로 뭐 강론서라고 그럴까, 뭐 관련된 영역들을 꾸준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지금 그 아침에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책은 사실은 일종의 칼럼집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냥 매일 글을 쓰는데, 이건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의 뭐 인생, 지식, 삶 이런 거와 연결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약간 이쪽은 수필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재반경은 뭐 그냥 글자 그대로 경제, 경영 전문서적에 가깝기 때문에 장르가 틀리는데 둘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은 뭐 이쪽에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은 이 얘기만 갖고 쭉 하려고 하는데, 뭐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인연을 굉장히 인연을 중시한다기보다는 이 만남의 그 모먼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를 만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슨 뭐 점심 때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 다 누구누구하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생사는 이렇게 레디메이드 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메인이 아니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죠. 그렇지만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인생의 스파크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의도된 만남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서로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죠. 목적 달성이 되지만 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기대되는 게 뭐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한 분이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인지가 매우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도 거의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뭐 회사에서 수십 년 강의를 뭐 엄청나게 했지만 안 했던 그런 얘기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에 잠실체육관에서 14,000명, 14,000명이 모인 그 젊은이들, 네. 대학생들 그 친구들한테 이제 열정낙서라는 거를 강의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생각했고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도 뭐 굉장히 저도 뭐 의미 있는 시간이 됐고 그러네요. 그 인물들 중에 아마 상당 부분 그 뭐 영향 또는 그런 거에 받아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은 그렇고 뭐 나이 60대 70대는 뭐 자기 인생이 끝물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전환될 수 있는 삶의 각 영역에 호흡이 있는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엄청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 부분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책을 어떻게 한다 그런 마음 1%도 없고 또는 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린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났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무슨 실망을 한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 거는 제 인생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재미있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도 들어오실 분들이라면 그건 거의 80~90%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 글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창에다가 밴드 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그때그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메모리 하셔야 돼요. 자,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해보셔가지고 프로시네. 자, 그럼 저도 저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제 직장 생활을 삼성에서 한 35년 정도 했는데 그 35년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이제 HR 인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은퇴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반퇴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루도 바쁘고 일주일도 바쁘고 늘 바쁘게 삽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굉장히 독특한 테마를 갖고 얘기할 텐데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떤 전문 지식이나 또는 HR 또는 경영의 컨텐츠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다면은 좀 핀트가 맞지 않을 텐데 그거는 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했던 강의나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별로 못 들어봤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 설계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뭐 딱 50분 정도 제가 할애해서 8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인생 제3막과 카톡 칼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색다르죠. 설명드릴 거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뭐 인구의 뭐 전 세계 인구 78억 되는데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뭐 먹고 살기 힘든 어린애들 뭐 네이버후드라든가 요즘 컴패션이라든가 이런 뭐 후원 쪽에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뭐랄까 빈곤과 기아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연하는 게 아니고 뭐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대한민국의 뭐 사회 지도층, 지식인, 전문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눈높이와 생각은 뭐 이 문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삶의 프라이어리티의 넘버원, 넘버2의 주제죠.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에 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 조금 격떨어지게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정신의 80에서 90%를 거기에 몰두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 보면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귀착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제목이 이제 아침에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뭐 이렇게 팬시한 제목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칼럼을 쓰는데 그걸 카톡에다 씁니다. 그래서 카톡 칼럼, 아마 카톡 칼럼은 뭐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고 다른 사람들 뭐 쓰는 거 보지 못했고요. 뭐 칼럼은 쓰지만 카톡 칼럼이라는 나름대로 저 혼자의 브랜드입니다. 어디에 등록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신태균의 카톡 칼럼, 그래서 거의 매일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뭐 7월 말 정도에 나왔는데 전체 쓴 300편 중에서 이제 110편을 골라가지고 요 출판사 대표인 황인원 대표가 그거를 5가지 챕터로 구분해가지고 낸 책자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부터 썼냐면 지난해 3월 15일. 이거는 코로나19하고 뭐 엄청난 관련이 있죠.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하게 된 겁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때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오늘이 8월 뭐 거의 이제 마지막에서 N-1일 거죠. 내일이 아마 마지막일 텐데 지금까지 제가 쓴 거 보니까 한 820편을 썼습니다. 많이 쓴 거죠. 제가 써도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 820편 중에 300편 중에 110편이니까는 뭐 지금도 책을 만들려면 지금 한 2권 정도는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뜬금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 소개는 뭐 하여간 뭐 공부 많이 했고 뭐 남들만큼 많이 했고 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현재는 뭐 어떤 회사 코스맥스라는 회사의 그 경영 고문 하고 있고 뭐 한샘의 뭐 사회이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는 2개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여간 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생활하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은퇴 이후의 생활, 인생 제3막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3번째 라이프에서는 뭐 저는 뭐라 그럴까, 어린애, 직장으로 따지면 신입사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젊습니다. 몸은 뭐 늙어가지만 마음은 항상 젊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재반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재반격이라는 책은 이제 작년 경영 전문서로 이게 제목이 좀 축소돼서 인재 그래서 뭐 제 백그라운드가 출판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세멘 파커스에서 뭐 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인사 HR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인재라는 단어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일종의 마케팅 같은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제일 앞으로 이제 수많은 책을 좀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메스터피스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시작하면은 사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부터 나와가지고 인류의 문명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패러다임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다 했는데 원래는 이 책을 제가 10권을 쓰려고 챕터링을 해놓은 겁니다. 10권을 쓰는 건데 일종의 총론을 쓰지 않고 강론을 쓸 수 없어서 이걸 총론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10개의 책이 요약돼 가지고 무슨 경영학개론, 무슨 법학개론, 사회학개론 이런 것처럼 개론서 같은 게 된 것인데 제목이 그러기에는 무슨 아주 인사 쪽에 국한된 부분인데 이 안에 보면은 경영, 뭐 산업, 뭐 인간의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딱딱하긴 하죠. 딱딱합니다. 재밌게 읽히려고 쓴 책이 아니고 오랫동안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책으로 써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비대면 아니고 대면이었으면 제가 책 갖고 와가지고 한 권씩 다 그냥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세 가지 꼭지를 머릿속에 딱 담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뭐 어마무지한 얘기죠. 이 밤에 한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핀포인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설계죠. 근데 인생의 설계를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뭐 훌륭한 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다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성으로 들어가면 천차만별의 에버리지를 보면 구체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이게 좀 모순이죠. 우리 스스로의 모순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별로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엽적으로 사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이 설계된 인생을 어떻게 설계된 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 칼럼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삼성을 졸업한 게 2017년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 19, 20 만 3년이 풀로 지났죠. 그리고 벌써 지금 한 3년 반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은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 성공이라는 거는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제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유명세를 탄다든가 그런 거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건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바람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인생인가에 대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이제 말미쯤 돼가지고 제가 은퇴 후에 30년 설계를 이제 쭉 했습니다. 그때 그 설계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때 50대 중반 정도에 이제 계획을 한 건데, 그러니까 30년이면 뭡니까? 한 60 정도의 은퇴를 한다고 치고 60대, 70대, 80대.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비전, 하나는 전략이죠. 비전은 뭐냐면 비전 7090. 7090은 별로 못 들어보셨죠? 70에는 이효령 장관처럼, 90에는 피터 드러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때 제가 5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 제가 보기에 좋게 보였던 분이 이효령 장관이었어요. 그때가, 그분은 70대였던 거예요. 제가 50대였을 때 70대, 한 20년 터울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나이가 7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과 사회적 활동과 직접적인 학습을 하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면서, 지금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계셨는데, 그분은 뭐 그 액티브함인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 한 40년 터울이 되는, 야, 내가 90이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되면 보이는 사람 중에서 누굴까 그랬더니 피터 드러커가 그때 이제 막 돌아가신 거예요. 막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 뭐 9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뭐 돌아가시기 1, 2년 전까지도 왕성하게 집필 활동, 뭐 책을 뭐 39권을 내고 쭉 했으니까, 뭐 피터 드러커는 지금 뭐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를 따르는 문화생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30년, 70에는 이렇게, 90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화류계, 거칠게, 저팔계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인생 설계인데요. 화류계, 60대에는 화려하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류계고, 70이 되면 뭔가 이제 세상은 이제 좀 화려하게 한 10년 보냈으니까 정리하면서 나의 삶을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대는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거칠게입니다. 그리고 80대에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건강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질 테니까 저술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이 땅에 다 남겨두고 가겠다. 이게 그래서 저팔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프로젝트죠. 근데 이런 인생 설계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때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인생 설계를 27살부터 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생각을 20대부터 한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엄청나게 성공학, 자기개발, 위인전, 뭐 이런 책들은 뭐 제 머릿속에 그때서부터 쫙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뭐 스티븐 코비, 탐 피터스, 뭐 짐 콜린스, 그다음에 뭐 카네기, 뭐 등등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성공,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핵심 내용들을 다 요약 정리해가지고 제 인생 설계에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후반, 3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중반.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요거 설명드린 건데 이건 제일 마무리고요. 20대 후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재밌으니까 뭐 말씀 저는 재밌는데 하여간 들어봐 주십시오. 20대 이제 후반이 이제 들어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그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계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 딱 떠오른 게,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윤리시간도 아니죠. 바른 하여간 그런 시간이었죠. 그죠?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걸로. 공자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공자가 15세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 립하고 40에 불혹이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지천명, 이순, 그 다음에 70, 종심소욕, 불유고. 이거 뭐 학교 때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했었던 거죠. 그때 그게 딱 떠오르면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뒤에는 생각을 안 했고, 뭐가 딱 걸렸냐면 제가 20대 후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이 뭘까라고 봤더니 립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립.
이걸 립이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인생 설계구나. 공자가 립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모님의 뭐 이런 도움, 스승의 도움 받지 않고 30이 되면 자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홀로 선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뭐 크게 틀렸다고 생각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말을 한 번도 저한테 무슨 어떤 사람이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30이 되기 전에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거죠. 그때 운명의 책이 한 권이 저한테 잡힌 겁니다. 제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 지금 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옛날 자료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책들 놓여 있고 거기에 우연하게 책을 한 권을 빌려서 보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인생을 3배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한 책이 요만한 다이제스트 문고인데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글씨가 이 가로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책은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근데 제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노에 의회라는 사람이 당시에 제일 일본에서 잘 나갔던 일본 IBM이 한때 잘 나갔죠. 미국의 IBM 잘 나갔을 때 일본 IBM 엄청 잘 나갔습니다. 거기에 조무, 그러니까 상무로 했는데 이 사람은 40도 되기 전에 상무가 된 겁니다. 고속 승진을 하게 됐죠. 이 사람이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5년이나 늦게 스타트를 한 겁니다. 왜냐면 휴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동료들하고 만회할까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만회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계획을 세운 그 내용을 책으로 낸 게 인생을 3배로입니다. 그 이노우의 상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인생을 3개로 하겠다고 했고 인생의 커리어를 3개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 IBM의 임원이 되겠다가 첫 번째 목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컨설턴트가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3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매달 며칠 12월 31일까지 자기는 인생의 제 첫 번째 인생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 IBM에서 그냥 12월 31일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낸 게 뭐냐면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회사에 잘려서 이런 게 아니고 그 날까지가 자기가 인생의 첫 번째 인생 3배로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 살기로 한 날짜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리겠죠.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상무 때 나간 겁니다. 나는 두 번째 인생은 컨설턴트로서 살려고 자기는 이미 인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까지 50인가 55세인가까지 컨설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잘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그만두고 세 번째 인생을 살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5년 뒤전 그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딱 얇은 책인데 그걸 딱 봤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이 사람 거를 요즘 말로는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이노우에 씨의 인생을 3배로라는 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 인생 설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제가 제 집에 있어요. 그때는 다 글씨를 쓸 때 아닙니까? 제가 글씨를 다 써가지고 했었던 거를 지금도 그래갖고 파일북으로 딱 해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시간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인생의 코드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설계 부분들을 거기서 그 이노우에 씨가 인생을 5개의 영역으로 세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5개의 영역으로 세팅을 하고 3배로 잘라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20대 후반에 짠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이 양반을 벤치마킹 한 거죠. 그리고 1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이 딱 됐는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그때가 90년대 말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직장에서 부러운 게 없었죠. 왜냐면 비서실에 오래 있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의 지역 전문가를 가가지고 1년 동안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오고, 막 이런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40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30대의 키워드는 립이었는데, 그래서 살아왔는데, 40대는 뭐냐? 근데 브록이 딱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40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2년 전, 3년 전서부터 40을 준비합니다. 그게 브록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때 또 운명의 두 번째 책이 저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처음 번역돼 가지고 그것도 우연이에요. 우연히 제가 무슨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도저히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책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저한테 그 책을 주면서 한번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 뒀다가 이 책은 뭐지라고 딱 보는데 딱 이 책이 걸린 겁니다.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다. 휴식 시간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모든 선수들이 다 락커로 들어가서 몸을 쉬면서 전반전에 이겼든 졌든 간에 전반전을 복귀하면서 내가 어떤 거는 잘했고 어떤 거는 잘못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후반전 남은 45분을 어떻게 뛰어서 승리할 건지를 다들 생각한다. 그래서 책이 하프타임이죠.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을 한 40년을 산 다음에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후반전은 어떻게 보내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제가 38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때 계획을 처음서부터 80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80이냐?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대상인 성경은 도대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본인은 120년이나 살았는데 시편이란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수적으로 70으로 잡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80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때 인생을 80으로 잡은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38, 9이 딱 되니까 뭡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딱 제가 하프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브록 프로젝트라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40대에 이제서부터 내가 성취라는 개념보다는 의미와 가치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바꿉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거를 다 구조조정을 다시 하면서 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40이 되는 딱 그 날에, 그 타이밍에 제가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그때가 1999년 초거든요. 그때 홈페이지를 제가 URL, 닷컴을 제가 사가지고 닷컴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인생 설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누구한테 주고 제가 설계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줬으니까는 그때 돈으로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걸 들여서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후에 다시 이제 지천명이 되는 거예요. 지천명이라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말이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미션. 비전, 미션 그때가 한참 나왔던 때죠. 그래서 그러면 my life의 미션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대로 그 일생일대 사명을 세팅하는 것이 50대 프로젝트구나. 그래서 제가 6, 7서부터 벌써 2텀을 돌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지천명 프로젝트로 세팅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냐면 라이프가 10년이 딱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피터 드러커가 90대가 딱 되니까는 이거는 80으로 될 게 아니고 90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을 원래대로 이노우에가 인생을 3배로 산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보면 인생의 1막, 2막, 3막으로 정해가지고 인생 1막은 성장, 인생 2막은 직장생활로 성취, 인생 3막은 나머지 30년 해서 성숙,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또 10년을 쭉 살아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60대의 이순 프로젝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7090하고 그 화류계, 거칠계, 저팔계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부분을 한참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냥 했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렇게 다 훌륭한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우리 선배들 훌륭한 분들 많고 그런 분들 많지만 당연히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선배나 스승들한테 묻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름대로 다 훌륭하게 살고 계신데 인생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제 홈페이지의 그림이죠. 이 그림 이때 당시에는 이게 어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벤치마킹을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초일류를 전 세계 최고를 왜냐하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게 최고의 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왜 4개로 되어 있냐면 그때 90년대 제가 요게 40대면서 만든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인데요. 이거의 모형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가장 책이 베스트셀러로 나오면서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스티븐 코비의 인생의 4분면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보여드리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4개 영역을 클릭하면 다시 4개로 나눠지니까 전체 제 삶의 영역은 몇 개의 영역이겠습니까? 16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늘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행동하거나 뭘 하거나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이 16개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이 16개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말은 뭡니까? 부가가치가 적은 내 인생의 라이프 밸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한 겁니다. 이 디자인은 인생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 얘기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느낌이 이런 모양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40에 딱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www.잡사.com에 해갖고 JABSA 이렇게 샀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매년 10몇만 원씩 주고 도메인을 연장하다가 재작년인가 바빠가지고 깜빡 놓쳤는데 왜냐면 글자 그거는 뭘 벤치마킹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인터넷 기업 중에 잘 나갔던 때가 어디냐면 구글 나오기 전이고요. 야후였어요. 야후. yahoo.com YAHOO. 그래갖고 제가 그거랑 5글자 잡사 그러면 JABSA.com이에요. 그걸 그때 산 겁니다. 근데 놓쳐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우리 아들 것도 도메인 사가지고 아들 거는 존신 그래갖고
좌안신.com 이렇게 2개 샀는데 제게 날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아들 홈페이지 어드레스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좌안신.com하고 딱 치면 이 초기 화면이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인생 설계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저는 10년에 한 번씩 이런 책들을 다 읽고 그걸 그냥 타 인생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갖고 뭐 할 얘기가 많아요. 이를테면 손정희의 미래 30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손정희는 19살 그리고 하도 내가 궁금하니까 그러면서 인생 설계를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정희. 손정희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렸을 때 그걸 한 거예요. 19에 인생 설계 50년 계획을 한 겁니다. 매우 비슷해요. 저랑 머리 벗겨진 것까지도 비슷해요.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양반은 뭐 지금 엄청나게 나이는 뭐 한 살밖에 위인데 뭐 different life죠. 근데 굉장히 큰 저는 도움을 받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구나. 왜냐면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이 관심. 그래갖고 저는 손정희를 계속 한 30년 정도까지 계속 워칭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은 그 10년 단위로 끊어가면서 지금도 그 19살 세웠던 그 라이프 플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사업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뭐 다 비슷비슷하게 사업가로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삶을 자기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와서 justify 하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도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서부터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60이 딱 넘어갔는데 이 운명의 4번째 책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가 제가 60이 따는 이순 프로젝트에 딱 걸린 거예요. 야, 왜냐하면 제가 50대에 세웠던 인생 플랜은 90년을 기준으로 짠 거죠. 그러니까 아까 30년 되고 이렇게 잘랐는데 이제 100세를 넘어간 분이 나타난 거예요. 김영석 교수. 이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철학개론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그때도 뭐 키가 왜소하고 뭐 앉아서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 뭐 한 200명 모아놓고 앉아서 강의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는데 그런 분이 결국 지금도 교수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살잖아요. 인생을 100년까지는 살 수 있다. 근데 왜 제가 인생을 또다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냐 하면 이분이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 했었던 인생 3막 모형으로 따지면 2막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50대 후반인 거예요. 그게 전성기고 황금기여야 되는데 이분은 100년을 살아보니까는 50대가 아니고 60에서 70대 중반까지라는 얘기예요. 그 책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 꽤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딱 이 책을 통해서 2가지를 또 다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인생의 라이프 스팬을 100년으로 늘려야 된다. 2번째,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이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부과를 했고, 이제 은퇴 이후에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매니징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책, 거의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100년을 산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 한 80에서나 90 정도 사는 걸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100년을 산다는 기준으로 보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혼자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저 삼두마차라고 불렸던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김영선 교수 3분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우연히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는 황금기가 언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전부 다 80대 후반대에 딱 보니까 처음에는 50대 후반이었지 그랬는데 아니야.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대인 것 같아. 60에서 75세. 이게 결론이라는, 그건 뭐 살아본 사람이 그렇다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게다가 제가 그때 그거를 졸업을 하고 삼성을 졸업을 하고 이제 성균관대에 가가지고 제가 동양 철학을 한 4년을 공부를 했어요. 석사 2년하고 박사하고. 거기서 많이 배웠겠죠. 이것저것 배웠는데 뭐 동양 철학의 제일 중심에 있는 책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 논어인데 논어는 뭐 도덕경 이런 거를 커버 못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딱 있는 책은 주역이에요. 주역입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은 주역인데 주역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원형이정이에요. 들어보셨죠? 원형이정. 좀 낯설죠. 뭐 듣기는 들은 거 이게 무슨 이게요. 우주와 자연의 모든 생명체의 이치를 이 네 글자로 설명한 겁니다. 원은 뭐냐면요. 모든 거의 씨앗, 탄생을 의미해요. 형은 뭐냐면 자라나고 형통하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사계절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은 봄, 형은 여름, 리는 가을.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죠. 여름은 화려하고 형통하긴 하지만 여름에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는 언제 맺는다? 가을에 맺는다. 가을은 뭐예요? 낙엽이 지고 하기 그때가 되는 거죠. 수확이. 그리고 겨울이 되면 뭡니까? 앙상하게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우주의 주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주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고 땅의 이치고 인간의 이치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무슨 점 본다는 그 얘기는 이 이치에 따라서 기륭 화복을 한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걸 딱 공부하고 나서 다시 정리한 게 뭐냐면은 100년으로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처음에는 80에서 90으로 됐다가 100년으로 된 겁니다. 100년으로 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가 나는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회사 생활에서 뭐 CEO나 최고 경영자 생활을 할 때가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은퇴 리타이어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했더니 100년으로 보면요 견적에 안 맞고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인 거죠. 저는 안 살아봤고 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김형석 교수님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왜?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제가 3가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서부터 왕성하게 황금기에 인생의 지필 활동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나온 겁니다. 인재 반격이라는 책이. 그다음부터 뭐 계속 지금 제가 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전문서적을 컨텐츠를 베이스로 한 거지만 내가 이 글을 쓰는 활동 뭐 이 세상에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성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글과 저술을 통해서 후손들한테 기여한 사람들이 다 끝에까지 귀한 업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신앙과 관련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관련 집필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저기 보면 수학,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가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터졌던 거죠. 코로나19를 보니까는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 못 만나는 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까.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내 나름대로 글쓰기 훈련도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롭게 취미를 하나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보통 사람들 사진 또 무슨 여행 또는 뭐 골프 뭐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 하는 것들 제가 또 다 조사해 봤더니 뭐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쓰기 취미를 글쓰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카톡 컬럼을 쓰고 있는 거고, 혹시 뭐 이 책 한번 보시게 되면 짤막짤막하게 돼 있는 겁니다. 딱 1분이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글을 축약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에 이렇게 바가 딱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거기 딱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요렇게 이제 그 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 한번 딱 읽는데 1분 딱 걸립니다. 1분. 근데 매일 쓰는 거죠, 매일. 그리고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딱 전체 화면이 열리면서 요걸 읽어보는데 이제 딱 1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쓰는가? 모든 영역, 여태까지 제가 머릿속에 담고 경험했던 모든 영역에 쓰는 거죠. 문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뭐 최근에 제가 아프간 사태를 보고 아프간 4부작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일본 뭐 광복절하고 관련되니까 일본에 대해서 3부작을 하고 이렇게 시리즈를 쓰기도 하고, 보통 때는 하루에 그냥 한 편씩 이제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 최소 한 편 이상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뭐에 대해서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쓰냐? 저도 뭐 제가 저보다 훌륭한 문필가들도 많고, 아니, 뭐 대한민국에 글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글재주 있는 사람들. 저는 뭐 글재주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뭐 그냥 중상 정도나 될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뭐 삼성그룹이라는 큰 그 헤드쿼터에서 뭐 한 20, 30년 계속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의 이 세계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과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는 제가 다 접했겠죠. 무슨 뭐 사업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이 무슨 혁신이 어떻게 되는가, 글로벌 디지털 뭐 환경, 뭐 수많은 그 경영 화두들이 보통 보면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10번은 바뀐 겁니다. 물론 서브 패러다임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수십만 되는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공부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뭐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엄청 남아있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생각나는 거죠. 그걸 복기해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소재를 얻어가지고 산책하거나 영화 보거나, 뭐 영화는 뭐 엄청, 제가 평균 하루에 영화를 한 2편에서 3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 편을 봤죠. 그러니까 제 이 칼럼 내용 중에서 영화로부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책 엄청 많이 읽은 그 지식 같은 것들. 그다음에 미국에 또 전 세계 또 한 60개국을 여행을 다니고, 미국은 1년 동안 그냥 그 50개 주를 거의 다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눈 감으면 미국 사람들보다도 어디 하면은 지도를, 여러분들 미국의 50개 주는 미국 사람도 잘 못 외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하면 캘리포니아서부터 시작했고, 하면 그 위에 오레곤이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이 있고, 이쪽에 몬태나가 있고, 쫙 그냥 눈을 감으면, 왜냐면 거기 있는 데를 제가 대륙 횡단을 2번을 했고요. 대륙 종단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본 도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도, 그리고 그거 공부로 안 하고 봤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들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매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찬에 참석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강연을 제가
뭐 강의도 많이 하지만 남의 강의도 뭐 엄청 전 듣습니다. 유튜브 강의도 뭐 엄청 듣거든요. 거기서 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결국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그럼 뭐 시도 때도 없이 씁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밥 먹고 제가 이것만 하는 줄 알아요. 전업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빈 시간만 합니다. 다른 메인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활동과 활동 사이에 시간 남을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빈 시간이 없죠. 빈 시간이 없죠. 의미 없는 시간도 없고 내가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은 never ever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죠. 아까 인생 설계로 제가 쭉 얘기했던 키워드들이 실제로 강론적으로 다 삶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30대 때 무슨 책을 읽고 거기서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아, 이거는 내가 20대 때 한 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아, 이거는 어느 교수가 한 걸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걸 분해하면 엔지니어링적으로 제 삶을 다 분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경영에서 효율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효율의 개념이 거의 99% 정도 되는 거죠. 인생에 후회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인생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은 뭐 너무 거창하고 하루 생활하는데 아, 오늘 오전에 늦잠 자지 말아야 되는데 늦잠을 잤네. 아, 뭐 친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못 만났네. 뭘 했었어야 되는데 뭘 못 했네. 또는 아, 이 시간을 내가 빨리 하고 다른 데 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뭐 이런 후회가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후회가 별로 없어요. 후회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후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 나눔 활동인 거죠. 이게 이 나눔 활동. 나눔을 통해서 뭘 저한테는 도움이 됐느냐?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은 배경 중에 하나가 저 책을 쓰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글을 잘 못 쓰더라고요. 저는 잘 쓰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야, 이걸 그리고 늦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잘 쓰기 전에 빨리 써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거 훈련을 한 800편을 쓰다 보니까 빨리 씁니다. 그리고 잘 쓰는 거는 뭐 아무리 군뱅이라도 뭘 800번을 하면은 잘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전부터 잘하고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자기 생각이 클리어한 것 같지만 뭐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얘기하다가 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나이 들면은 점점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거 도움되고 그다음에 나눔의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책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맛이 있고 책 한 권 내니까 참 보람되더라고요. 자, 앞으로의 계획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저는 계획이죠. 그죠? 뭐 당연히 카톡 칼럼 하면은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설계를 했겠죠. 시작할 때부터 저는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평생 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평생 써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단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100개 쓰는 게 목표였거든요. 제가 100개 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 한 50개나 쓸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100개 쓴다고 카톡 컬럼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100개를 향해 간 겁니다. 100개를 하다 보니까 이왕 한 거 한 200개 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1차 목표가 1000개를 쓰는 겁니다. 지금 820개 썼잖아요. 1000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820개를 썼는데 180개만 쓰면 되는데. 원래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평생 쓴다고 하면은 앞으로 30년, 60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10년은 90세 넘어가면은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를 모르니까 그거는 못 쓴다고 보고 30년을 쓴다고 생각하면 매일 한 편씩 30년을 쓰면은 몇 개 쓸 것 같습니까? 대충 10,000개를 씁니다. 10,000개를. 그렇겠죠? 365 곱하기 3년이면 한 1,000개 쓸 테니까 30년이면 10,000개 쓰는 거죠. 그래갖고 저는 계산에 10,000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10,000개를 그러면 왜 이렇게 10,000개를 집착을 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규태씨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인의 의식 구조. 그 양반이 23년을 칼럼을 쓴 겁니다. 한국에서 칼럼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칼럼 쓴 게 아마 뒤에 나오는데 6,700개인가 썼어요. 6,700개. 그러니까 10,000개 쓰면 일단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되겠죠. 제일 뭐 할 일도 없는데 뭘 하나라도 제일 많이 뭘 하는 그다음에 뭐 질적이고 뭐고 이건 또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쓰느냐 못 쓰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1,000개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씩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벌써 800개를 넘게 썼잖아요. 연말까지 1,000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2년에 쓰는 겁니다. 2년 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냥 퉁쳐가지고 2년. 2년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지금처럼 앞으로 70, 80, 90에도 내 몸과 지금의 이 정신력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한 편씩 30년, 중간에 뭐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이라도 튼튼하고 머리가 돌아갈 때 빨리 진도를 빼놔야 유사시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목표를 조기 집행을 하려고 경영계획은 30년에 10,000편이지만 실행계획은 20년에 10,000편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2년에 1,000편씩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1,000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죠, 뭐. 회사에서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혁신을 이렇게 하고 그대로 그냥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저팔계처럼 인생을 떠날 때 제가 이 땅 위에 진짜 공수래 공수거라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좋은 부모님들 만나고 좋은 스승님들 만나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나서 그때는 뭐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지만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그래도 다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갖고 해서 뭐 공부하고 알게 되고 했었던 이 모든 지식, 경험 이것 자체가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냥 자기가 그걸 누리고 그냥 숨을 거두면 그걸로 끝나게 되지만 그거를 다 글로 경험이나 이런 걸 남겨서 뭔가 이런 책자라도 만들어 두면 제가 없어져도 이걸 통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To Leave a Legacy. 이게 제가 만든 말 아니고 이게 뭐냐면 스티븐 코비의 인생의 4분명 중에서 이 얘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별거 없다. 4가지다. 첫 번째, to live. 먹고 사는 거다. 경제적으로 생존해야 된다. 그게 just to live예요. 그 다음에 to love. 가족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서로 사랑을 하고 하는 이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to learn.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습득해서 지혜를 넓히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leave a legacy. 유산을 남기는 거, 후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이 4가지 하다가 결국 가는 거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중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규태 씨예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 얼굴들 신문에서 예전에 많이들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분이 6,702편을 쓰시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 편을 자기 조카인가 누구한테 침상에서 구술로 한 거를 그 양반도 기자였던 모양. 그분이 대신 정리해서 한 게 마지막 그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마지막 쓴 그거를 봤어요. 그거 쓰고 한 2, 3일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카톡 칼럼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 이규태 씨는 다 알죠. 그죠? 근데 뭐 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저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이분은 저한테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분이 저런 훌륭한 그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저한테 챌린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만 편을 쓸 수 있을지 안 쓸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장표입니다. 요건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카톡 칼럼은 뭐냐면 기억과 기록이 만나는 지점이다. 기억을 견우라하고 기록을 직녀라한다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 오작교처럼 기억과 기록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것이 나에게는 바로 카톡 칼럼이다. 기억이 점점 나빠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통하여 후세에 남기면 누군가가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며 누군가의 생각과 접속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땅을 떠나가도 영원히 현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나 또한 역사적 인물들과 기록을 통하여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교감하며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살아있는 좌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사마천에 뭐 사기를 쓴 사마천, 뭐 세종대왕, 이순신, 모차르트,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뭔가라고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작은 곳에 그 후세들한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글을 남긴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톡 칼럼을 현재 쓰고 있다 해서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는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다 이거 하나 설명 안 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왜 카톡 칼럼을 쓰게 되었는가, 그것이 제 인생의 제가 제 살아왔던 지금 인생을 거의 다 얘기한 거죠. 줄거리는. 누구나 자기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살아왔고 하나의 그 파편이 그것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누가 저보고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지금 제가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눈 그 방식으로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빼도 되나요? 예, 이거 듣고 이제 여기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여기 또 송출이 되거든요. 예. 별로 재미는 없는 얘기실 텐데 좀 특이한 얘기일 수는 있겠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 질문 밑에 남겨주시고요. 질문 남겨주실 동안에 원장님이랑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쭉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낀 소감은 아까 이제 말미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인생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예. 가치관 인생에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살게 했는지.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책을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은 시사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지혜의 말씀, 좋은 이야기들. 근데 1시간 강의는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 인생의 아주 자서전 듣듯이 쫙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됐어. 야. 원래 성격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신가요? 아니요. 원래 제가 그 뭐 설계를 하기 전 인생 그 철이 들기 전까지 20대 하여간 뭐 그 보면 한 3류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특별할 게 없고 스스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왜 나는 우리 집은 별로 부유하지 못한가 또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한가 또 나는 늘 이렇게 몸이 약한가 그게 제 인생 제 일막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그거를 그때 열정락서에서 얘기했지만 C 플러스라고 본 거예요. 제 인생의 일막을. 근데 이 막을 이제 B 플러스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3막은 제가 A 플러스로 갈 겁니다. 그러면 평균 내면 B 플러스예요. A가 안 돼요. C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합치면은 B 플러스가 되겠죠. A 안 되겠죠, 그죠? 그때 그러니까 제 인생의 이제 기준은 B 플러스 인생이 내 인생의 뭐 목표 내지는 그거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인생에 욕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소문을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이런 자기 개발이나 또는 좋은 그 뭐 성경이나 보면 그렇게 삶을 사는 거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길을 쓰고 살지만 B 플러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몇 분이 들어왔든지 간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느냐가 그러면 설명이 되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몇 명이 오느냐, 도대체 대상은 누구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건 다 그 이익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 한두 명은 최소한 전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게 실망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뭐야? 아니 무슨 전문 뭐 그런 얘기 뭐 좀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니고 뭐 이런 얘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뭐를 바라보냐면 기대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인생을 저렇게도 사네. 근데 책에서 다 하나도 기상천외한 게 아니고 뭐 책에서 다 봤던 얘기인데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뭔가 임팩트 또는 인사이트 또는 인스피레이션을 얻는 분이 한두 분만 있어도 뭐 두 분도 아니고 한 명만 있어도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랬으면 뭐 우선 뭐 우리 대표님이 그랬으면은 우선 한 분을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처음에 인생 타겟 설정하는 그 또 이야기가 쭉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30대 이야기, 40대 이야기, 50대 이야기, 60대 이야기, 또 앞으로의 30년의 이야기 이게 쭉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또 그 바라보는 뷰포인트가 저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저는 지금 아까 그 카톡 칼럼이잖아요. 안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원장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남들의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것도 읽어보시면 남들의 이야기는 소재고 반드시 그 안에는 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에 대한 제 얘기가 있어요. 다 없는 거는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책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그거 뭐 기사 쓰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원장님 본인의 이야기 훨씬 저는 재밌었다. 근데 제 스토리를 알고 이 책을 보면요. 이래서 한 줄이 여기 보면 인생의 산막 그러면 인생의 성장, 성취, 성숙 나오고요. 뭐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도 나오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이 한 줄이라는 게
어디서 저 훌륭한 사람이 한 거 이렇게 외웠다가 또는 메모.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저는 네. 절대로 이 책 그 칼럼 쓸 때 네. 책 보고 책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안 씁니다. 그냥 저는 이 그냥 핸드폰 갖고 anywhere, anytime 네. 그냥 써요. 그래서 생각 이렇게 하고 뭐지? 그럼 뭐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애들 써서 정리한 게 이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로 답변을 넘어가 볼게요. 우리 신현대 선생님, 화류계 화는 무슨 의미이신가요? 예, 처음에 화류. 못 들으셨구나. 예, 화류계, 화려한 60대 화류계. 근데 이게 외우기가 싫어. 화류계, 거칠게, 저팔계 하면요. 네. 글자 9개잖아요. 근데 개 들어가니까는 외울 게 없고 그다음에 6, 7, 8이 들어가니까는 외울 글자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60대는 화고 70대는 거고 80대는 저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뭐면 60대는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의 황금기니까 화려하게 활동도 태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오늘 여기 오는 것처럼 이게 오늘 오는 이 시간이 제 화류계 제 방식의 화류계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아니 화류계 그러면 많은 사람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저도 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30년 그러면 화류계가 딱 생각나. 나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냐? 화류계 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중의적인 거죠. 그죠? 뭐 그 말씀. 자, 다음 질문입니다. 김정민님. HR 선배님으로서 이분 인사 담당자인 모양이에요. 명심해야 할 것,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인사는 인간과 인생,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인사할 수 없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람에 대해서 네.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된다는 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맞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위에 방법, 기술, 테크닉, 뭐 정책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정민이 또 질문. 다양한 지금 최근 MZ 세대가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 세대와 다른 사고와 행동을 보이고 쉽게 이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사관리와 연계해서 MZ 세대에게 해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우리 김종민 선생님은 꼰대시구나. 딱 왜냐하면 저는 그 MZ 세대를 위해서 기존 인사 담당자들한테 해줄 말씀을 난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MZ 세대에게. 근데 여기 MZ 세대에게 해줄 얘기는 없어요. 기성세대에 해줄 얘기 여기 중에 꼰대 편이 하나가 있어요. 기성세대에게 그러면 해줄 이야기. 기성세대에 해줄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리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둘이 세대가 딱 30년 세대가 난다고 보면 우리가 살았던 30년의 시대 정신과 패러다임 그리고 얘네들이 사는 시대 정신과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디다 가치의 볼대를 박아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답은 뭐냐?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죠? 저는 우선 기성세대한테는 시대의 축을 자기가 경험했었던 시점의 패러다임에서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어디다 꼽냐 하면 MZ 세대에다 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가 뽑아야 돼? 그 우리와 MZ 중간에? 세대 아니 중간이 아니고 더 앞에. 그러니까 MZ 세대가 맨날 그 시니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제일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 근데 그러면 MZ 세대가 그러면 기성 세대를 이해 못하는가? 이해 못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말도
그 말도 맞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다니까요. 이 얘기지. 당신이 하는 말씀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는데 어떻게 틀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순환론이 되니까 나는 얘기할 때 부하나 후배들이나 얘기할 때 나 때는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니 때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 앞으로는 이라는 말을 하면 얘네들도 글로 가야 되고 우리도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초점이 지금은 이격이 나 있는 건데 이게 미래로 보면은 초점이 교차되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요 의견 차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가 분명히 규명이 돼요. 그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이견이 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죠?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게 틀리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런 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런 류의 갈등 요인이 있는데 그것의 해결 방법은 미래 중심으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때는 말이야라고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맞대니까 네가 하는 건 틀리고 라는 관점으로 보면 상대방을 억셉트 안 하죠. 그거 안 맞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신현대 선생님 집필하느라 너무 여유를 못 누릴 것 같은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데 친구와 당구도 치고 내시다. 다 합니다 그거. 다식 같은데. 많이 듣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해하더라고. 왜냐면 야 저렇게 살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거나 죽을 것 같거나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화류계라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뭐 무슨 강박관념에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에 사무친 무슨 나 혼자의 소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저는 놀고 있어요. 제가 노는 방식이에요. 카톡을 이렇게 하면 매일 놀면서 이거는 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게 취미신 거죠? 안 해도 되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누군가 지시해서 내가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일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뭐 업대나 예. 몇 억을 줄 테니까는 이거를 그래서 모차르트가 죽은 거 아니에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음악을 즐겼던 친구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모차르트를 하기 위해서 살리에르가 약속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작곡을 하라고 해가지고 돈을 줘버리니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일이 되버리니까 과로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했을 때 모차르트가 음악을 싫어했느냐? 음악은 그의 삶이었고 밤새도록 했지만 좋은 것처럼 아내와 외식 마누라하고 지금 제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보내는데요. 산책은 2시간씩 꼬박꼬박하고 오늘은 요 모임 때문에 만보걷기 못 하는데 매일 만보걷기 합니다. 자, 우리 해피님 살아오신 생생한 삶의 방식을 전달해서 감사합니다. 실천하는 삶을 위해 갈 길을 모색하고 늘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해 가시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뭐 두 가지. 하나는 신앙에서 오는 게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청지기 같은 거고요. 근데 휴머니즘이나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 삶의 주도자죠. 저는 뭐 이거는 없고 이쪽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고 또 그것이 미션으로서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원동력은 강력하죠. 둘 중에 하나만 같으면은 조금 덜 강력하겠죠. 자, 우리 이은경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일상에 적용시키는 작가님만의 관리 방법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있죠. 뭘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요.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지식 자체로서는 제가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뭐 엄청난 지식이 있죠. 그 중에 내가 일부를 그냥 뭐 안다고 한들 내가 이만큼 알고 다른 사람은 이쪽 게 이만큼 알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적용하고 그걸 소화한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생활화한다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가 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죠. 조금 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ROI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볼 때 모든 지식은 써먹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보게 되면은요. 평범한 이야기도 특별하게 다가오죠. 어떤 지식이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책은 내 책이 되는 거고 그냥 이 사람은 참 내용도 풍부하게 잘한다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남의 책이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책을 활용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상을 해요. 야, 유발 하라리 대단하다. 야, 뭐 그거는 뭐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머릿속에 딱 보면서 다 써먹는 뭐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다 본전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몫인 거죠. 그죠? 유발 하라리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가 제공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쓰일지는 유발 하라리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그 리스폰서빌리티는 그 책을 읽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게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는 아마 답변이 됐을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리스님. 현재 5대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책이 나왔는데 계속 칼럼을 쓰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10대 분야에 대해 책을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내실 예정인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정리해서 남기신다는 게 멋있습니다. 전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고 싶네요. 예, 요 책이 10대 항목으로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다 외울 수가 있는 게 그냥 랜덤이 아니고 문명, 산업, 기업, 경영, 혁신, 조직, 리더십, 인재, 교육, 인생.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권씩은 최소 한 권씩을 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10권을 전집으로 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서부터 10권을 전집으로 내면은 개론서부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이 나와야지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라이하고 굉장히 일종의 이건 개론서인가요? 개론서예요. 근데 이 책이 가장 제가 아끼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뒤에 아무리 훌륭한 책들이 있어도 이 책이 그런 프레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40년 더 나아가서는 제 인생의 60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의 혁명을 존재 혁명과 그 관계 혁명,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저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 그냥 그렇게 사회인 중에 하나구나 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냐 하면요. 왜 이스라엘과 히브리에는 유발 하라리와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그런 류의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런 류의 사회적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내용을 보통 제가 저 밑에 후배들이나 보면 이건 처음에 한 번 읽으면 재미없고 이게 그냥 그렇고 그런 남의 얘기들 이렇게 보탠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책을 10번 읽으면요 인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겠죠. 그게 후지게 보이지만 저는 이 책 갖고 저는 유발 하라리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출판사가 세븐파크 사체가 후진 출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또 뭐 우리 다 그래서 탑 3대 3 안에 들어가는 데인데 아무 책이나 내겠습니다. 뭐 아니요 뭐 그거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김종민님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유튜브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냥 고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과 베푸는 참 좋은 그것인데 뭐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통해서 쭉 해왔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대면은 숫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조심스럽게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계획을 갖고 내가 언제 한다라는 게 보다도 이제 이렇게 컨시더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한다고 뭐 마음 먹으면 또 카톡 컬럼처럼 또 어마무지하게 계획 세워서 하겠죠. 전략적으로 딱. 저는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대충 하다가 말고는 없고 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이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조건에 많이 신중하죠. 자, 시간이 벌써 약속한 90분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질문 처리하고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님 감사합니다. 혹시 카톡 칼럼을 나누고 계시다면 나누시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받을 수 없나요?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 저는 뭐 지금 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이나 신 대표님의 여기 멤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아니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 카톡방 하나 만드실 수 없어요? 지금은 조금 곤란하지. 조금 아직 성숙이 덜 돼가지고 서로 간에 친밀도가 아직은. 아니 자기 카톡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드는 카톡방은요 거기에 활성화 이렇게 가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왜냐면 이 카톡이 1대1밖에 안 돼요. 1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명하게 보이려면 10명을 클릭해야 돼요. 근데 카톡방을 하나 그냥 만들어 놓으면 제가 거기에다 계속 제가 올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활성화에 관계없이 그냥 보는 거죠. 뭐. 아니 근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원장님. 그 카톡방에 올리는 그 글을 아까 그 원장님 홈페이지 있잖아요. 존신 아드님 홈페이지. 원래 원장님 홈페이지는 누군가한테 지금 뺏겨버렸고 아까 봤거든요. 도메인이 뺏겼고 도메인이 뺏겼으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내용을 이제 아드님 홈페이지. 아까 존신인가? 네, 그 아니야. 아들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제 홈페이지인데 주소 문패만 아들 문패 제가 어드레스를 2개를 갖고 있다가 그럼 그 아드님 이름만 쓴 거지 아드님 건 아닌 거네. 아닌 거죠. 제 거 아까 그 초기 화면 그럼 거기다 계속 올려놓으시진 않으시나요? 그거는 이제 누가 들어와서 카톡은 푸시성이 있고 이거는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저거 하면 되죠. 블로그 하면 되죠. 블로그에. 그죠? 블로그는 아직 제가 블로그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저한테 필요한 사람들, 저랑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저거 하시고 만약에 뭐 대표님이 심사숙고하시면 그 해피님 그 뭐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하는 그 카톡방에 멤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웰컴이죠. 제가 기쁩니다. 우리 신태규 원장님 워낙 그 브랜드 파워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안에 본인 연락처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알려고 맘만 먹으면. 그리고 저희도 다 올려놨으니까 토킹북 안에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을 때 박사님 거 연락처도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그 본인 성의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 진심으로 원하면은 그럼요. 연락해가지고 그럼요. 받으실 거고 딱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 하더라도. 아니 혹시 저 해피님이 저는 저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 하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처음서부터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없고요. 우연한 기회에 하다가 보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저는 평생을 통해서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분이 뭐 어떤 분인지도 몰라.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지만 그 포텐셜, 그 가능성, 그거를 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런 차원. 시간이 돼서 우리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멘트. 예, 그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으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1시간 반 그냥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혹시 뭐 긍정적으로 참 재미있고 관심이 있고 독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는 제가 보람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뭐 어쨌든 그분에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지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아야 사회가 좋아지고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필 것 같습니다. 도덕이나 무슨 자기계발이나 이런 보면 우리가 늘 이상과 현실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나 괴리를 느끼거나 갈등을 느끼는데 저는 그거를 다 이론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때가 되는 거고 나 혼자 안 되면 합치면 되는 거고 그 가능성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에 하는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쪽을 향해서 오리엔티어링 한다면 세상 좋아지고 우리도 행복해지겠죠.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57회 신경쇠 토킹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90분, 10분 오버돼서 100분을 채웠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 안에 내용도 좋았지만 오늘 1시간 우리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 권의 책을 이야기로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책을 2권 읽은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너무 가슴 잔잔한 그 감동이 있어서 오늘 참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57회 신경쇠 토킹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